안녕하세요. 비쌤입니다. 오늘도 정말 날씨 좋은 가을입니다. 가을에 여러분들이 어, 겨울, 봄, 여름 동안 열심히 노력한 그 결과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계시겠죠. 항상 건강하시고 어, 아코디언을 즐겁게 연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코디언 랜더, 전자오겐 랜더, 뭐, 이 음악 동호회를 서울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 저는 촌놈이라 시골이 좋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인구가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서울에서 이제 지도도 하고 그리고 악보를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악보는 우편으로는 이제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내드려봤자 이걸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를 모르니까 곡만 자꾸 쳐다보고 그 곡을 어떻게 연주하는 연주법을 익혀야 되는데 막 곡만 달래요. 곡만 그렇게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쌀을 먹잖아요. 쌀을 가지고 어떻게 다양하게 요리하는 법을 배워야지 쌀 가지고 밥만 해 먹는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그것처럼 우르라 열풍화를 뭐 아가씨 앞에 연주할 때 아니면 총각 앞에서 연주할 때 느낌이 완전 다른 거예요. 할배 앞에서 연주할 때, 할매 앞에서 연주할 때, 아저씨 앞에서 연주할 때, 아줌마 앞에서 연주할 때, 또 초등학생들 앞에서 우러라 열풍화를 연주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러라 열풍화를 통해서 많은 연주법을 익혀가지고 그 연주법으로 어, 초등학생들 앞에서는 동요를 연주하고 애인 앞에서는 사랑의 발라드를 연주하고 나이 드신 분들 앞에서는 트로트를 연주하고 연주하는 법을 배워야지. 그래서 제가 악보가 악보라는 게 입으로만 말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입으로 말하면 증거대봐 증거대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 종로 2가입니다. 종로 2가 낙원 상가 옆인데 그곳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공간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지방에 사시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도 아코디언 동호회, 전자오겐 동호회, 통기타 동호회 하고 싶다. 그런데 실력이 없다. 실력이 없다. 동호회를 하시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체계적인 교육 방법을 알아야 돼요. 체계적인 교육 방법. 이제 뭐 아코디언 배우러 왔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뭐 타양사리를 주거나 오로라 열풍화를 주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 악기를 하시는 분들이 악보에 대해서 그냥 악보를 너무 값어치 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번에 그 함께 만날 공간을 꾸미면서 설계를 했어요. 설계를 했는데 보이시죠? 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걸 그릴 수가 없어요. 왜? 설계하는 공부를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평면도를 그렸어요. 이런 거 제가 임의로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 설계도 그리려고 하면요. 종이 2장 그렸는데 한 300만 원 들어가요. 그런데 왜 음악 악보는 그렇게 값어치 없이 사용되는지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책에서 복사를 해서 주기 때문에 뭐 아코디언 책 한 권 사봤자 15,000원, 비싸면 25,000원, 3만원, 싸면 만원, 15,000원 하잖아요. 거기에 복사를 해다 쓰다 보니까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정말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악보를 제가 직접 만들고 편곡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나비야도 연주하는 법이 한 8가지 정도 돼요. 그 정도는 익혀야 트로트 연주하는 법 8가지, 뭐 슬로우하게 연주하는 법 8가지. 그러면 대충 어떤 곡이든지 다 연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주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연주하는 방법. 노래를 배우는 게 아니라 노래는 다 아시잖아요. 노래는 그냥 계명 읽기 하고 운지번호 지켜서 하면 되는데 방법을 익혀야 돼. 방법을. 그래서 나비야 똑같아요. 그런데 나비야 다르죠. 반주하는 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어떻게 연주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연주하느냐, 그런 걸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카드, 왜 고수도 카드 뭐 이런 거 심심할 때 뭐 짜장면 내기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는 카드는 전혀 모르고요. 관심도 없고. 그런데 고수도은 조금 알아요. 조금 알아요. 그래, 고수톱을 칠 때 어떻게 칩니까? 패를 손에 쥐고 치잖아요. 손에. 그러니까 손에 패를 쥐고 화투를 쳐야 되는데 손에 패가 없는데 이러면 그건 밥을 사겠다고 덤비는 거잖아요. 패를 쥐고 고수톱을 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쫙 나누어주면 딱 펴보면 청단을 할 것인지 꼬돌이를 할 것인지 뭐 홍단을 할 것인지 이 손의 패를 보고 결정을 하고 이 패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패싸움.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것처럼 패를 손에 쥐고 고수톱을 쳐야 되는데 뭐 홍단도 없고 청단도 없고 꼬돌이도 없고 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화도 치는 게 좋다고 고수톱을 치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러면 항상 밥을 사야 돼요. 왜? 내가 뭔가 점수 낼 게 없잖아요. 뭐 P를 가지고 5를 가지고 10을 가지고 어렵거든요. 뭐 홍단 3장만 제대로 들어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코디언 연주를 할 때 패를 손에 쥐고 연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패를 손에 쥐고. 그 패를 손에 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이래 화투를 이렇게 쭉 나눠주잖아요. 그럼 내 것을 내가 쫙 보잖아. 내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바닥에 깔려있는 그 화투짝을 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고돌이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청단을 할 수 있을까? 손에 패를 쥐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악보를 보면 여기 조표가 뭔지 그리고 이게 장조인지 단조인지 그리고 단조라면은 내림표 하나 붙은 단조는 라 단조다. 이미 뭐 라 단조는 흘러간 옛 노래에 가장 많은 키잖아요. 라 단조다. 라 단조는 1도가 라도미, 무조건 라도미라 그래요. 라도미. 코드는 D 마이너 코드. 그 다음에 4도는 레파라 뭐죠? C 마이너. 그 다음에 5도는 미솔C 뭐죠? 머릿속에 지금 패가 머리 안에 들어있어야 돼. 이 악기를 연주할 때는 손에 패를 쥐는 게 아니라 패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고스톱을 칠 때도 손에 패를 들고 있죠. 그런데 머리로 생각을 하잖아요. 머릿속에 계산을 될 줄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5도는 A. 요 세 가지 패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A 마이너, C 마이너, C, F, G 다른 코드는 다 필요 없어요. 뭐만 필요하다? 요 세 개만 있으면 홍단도 하고 청단도 하잖아요. 요 세 개만 생각하고 치는 거예요. 요 세 개의 코드를 가지고 계명을 읽으면서 이 코드가 어디에서
같이 연주되어진다는 것을 훈련을 통해서 익혀야 돼. 그래야 악보가 없이 연주가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죠? 제가 지리산에 나이 많은, 저보다 훨씬 나이 많은 형이 한 분 있어요. 친구처럼 지내는데, 그분은 지리산에서 도 닦을 거 아니에요. 본래 도사들은요, 뭘 하면 신기하게 해요. 그 도사는 간혹 만나서 제가 고수도를 칠 줄 모르는데, 그냥 밥 사기가 뭐 하잖아요. 한 두세 명 모이면 고수도를 둘이는 안 치잖아. 세 명 모이면 같이 고수도를 치는데, 요거 10원짜리를 치든 100원짜리를 치든 분명히 저는 많이 따요. 몇 점짜리? 3점짜리, 5점짜리, 100원 해봤자 300원, 500원 그렇잖아요. 근데 그 나이 든 친구 지리산 도사는 한 번 먹을 때 20점, 30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기는 내가 많이 땄는데 결국은 돈은 내가 잃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나중에 하도 신기해서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그 도사가 그 타짜더라고. 타짜. 이거 누구한테 배웠어?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내가 뭐 화토 칠 일도 없을 끼고 타짜예요. 화토착을 딱 쥐고 청단을 한다 그러면 청단을 쥐고 치고, 오강을 한다. 오강을 쥐고 치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 기술을 배우는 시간이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화투짝을 바꿔치기 하고 손에 뭐 화투짝을 숨기고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래 이 사기꾼아 그랬죠. 사기꾼아. 그것도 기술이래. 그것처럼 음악을 연주할 때도 패를 쥐고 연주를 해야 된다. 그 패를 쥐는 게 뭐냐? 주요 사마음이잖아요. 주요 사마음. 주요 사마음. 이제 조금 있으면 대리 코드 쓰는 법도 가르쳐 드릴 텐데, 이 주요 사마음을 패를 쥐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A 코드, D 마이너 코드, D 마이너 코드, D 마이너 코드, 악보 봐야지, 손가락 번호 봐야지, 코드 봐야지, 언제 연주하냐고. 그러니까 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코드가 바뀌는지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읽어라 그러는 거예요. 계명을 읽지 않으면 내가 패를 들고 있어도 몰라요. 제가 처음에 고수도 배울 때 청단 3장을 들고 있으면서도 청단을 못하는 거예요. 왜? 활용하는 법을 모르니까. 언제 먹어야 되고, 청단을 들고 고를 해야 점수를 많이 나는데, 청단해봤자 고작 3점밖에, 뭐 10원짜리 하면 30원, 100원짜리 하면 300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타짜들은 청단을 하고 고를 3번 하면 더블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20점, 30점을 먹잖아. 100원짜리 치면 둘인데 받으니까 100원짜리 치면 20점 나오면 2,000원에 더블 4,000원. 또 따따블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참네. 저는 고스톱을 칠 줄 모르지만 그것처럼 이 음악을 연주할 때도 이 패를 손에 쥐고 머리로 생각하면서 딱 보면 1도 D 마이너 화음, A 5도 화음, G 마이너 코드가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G 마이너 코드가 잃어버린 30년에는 D 마이너, G 마이너, A가 나오는데 거의 D 마이너, A 코드만 나오더라고요. 이런 걸 알고도 패를 내가 알고, 특히 고수도면 그렇잖아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상대를 알아야 점수를 못 나게 하고, 그것처럼 우리가 악보를 알아야 연주할 때 이길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쉼표인데 숨쉬라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쉬면서 멜로디를 쉬어주면서 느낌을 살려주는 거예요. 느낌을. 시시 라시, 또 적어야 돼. 시시 라시. 자꾸 적어드리면 습관이 돼서 안 되는데, 도미도시 쿵,
쉼표를 충분히 여유 있게 씌워줘야 된다. 여기 쉼표. 이 잃어버린 30년은 이 반박자 씌워주는 게 아주 매력적인 곡이에요. 아주 매력적인 여백을 공간을 좀 남겨두는 거. 쿵 시시라시 쿵 도미도시 쿵 랄라. 그 다음에 이 곡에서는 세디 따는표가 간혹 나와요. 세디 따는표. 요게 3개, 요게 3 적어놨으니까 세디 따는표잖아요. 세디 따는표. 초보자들이 쿵짝으로 세디 따는표를 연주하기가 힘드니까 여기에서는 색깔을 여기에 쿵 들어갔잖아. 쿵 짝짝 많이 했죠. 쿵 요게 8분음표와 같은 거니까 길이가 같은 거니까 쿵 짝짝이잖아요. 쿵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 앞에 쿵 짝인데 쿵 짝짝 이렇게 쿵 짝짝 라시도 이 세디 따는표를 왜 넣었겠어요? 8분음표, 16분음표, 4분음표, 전 4분음표 쭉 가다가 뜬금없이 세디 따는표 들어왔어요. 왜? 요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여기 다시 만난다는 그 가사가 들어있을 거예요. 쿵 짝짝 라시도 미 하고 한숨 돌리는 거예요. 요 사이를 띄우는 거예요. 라시도 미. 그 다음에 힘을 주고 랄랄라 라라라 시도 시라. 요게 아이고 목소리가 아침부터 그래서 8분음표 16분음표 쭉쭉 나오다가 갑자기 세디 따는표가 나온다. 요거는 강조한다. 강조 뚜렷하게 라시도 요런 건 박자가 어렵기 때문에 아코디언을 훈련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요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쿵짝짝 하고 오른손 쿵만 하고, 쿵짝으로는 초보자들은 맞추기 힘드니까 쿵만 하고 라시도 오른손만 연주하는 거예요. 여기만 오른손만 연주하네. 쿵 랄라 라시도 쿵짝. 요 쿵짝이잖아. 쿵짝 그죠? 라시도 미 이렇게 딱 치면 돼. 무슨 말인지 알았죠? 라시 쿵 랄랄 쿵에 쿵만 해. 짝은 하지 말고 라시도 미짝 쿵짝 맞죠? 쿵짝 쿵짝 쿵짝짝 그죠? 맞죠? 운지 번호 꼭 지켜주세요. 제가 운지 달아드리면 한 2-3번만 하면 손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특히 3번, 4번, 5번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 운지예요. 꼭 요런 운지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지난 강의 시간에는 설명을 안 드렸어요. 파란 부분은 애드립이에요. 요것은 아마추어들이 연주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풀은 애드립은 빼버리시면 돼요. 애드립은 상황에 따라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저렇게 넣을 수도 있고, 아코디언 하시는 분들이 7080이나 뭐 찬송가나 동요나 이래 가요를 잘 연주를 못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흔히 부르는 노래들은 트로트 외에는 애드립이 거의 없어요. 그 애드립은 네가 알아서 넣으라 그러거든요. 네가 알아서 넣어라. 그러니까 집에서 학교 갔다가 토요일날 예전에 오전 수업 했잖아요. 집에 일찍 들어왔는데 엄마가 없으면
점심을 안 먹었으니까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밥 차리는 것도 내가 차리고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 하는 것도 내가 해야 돼. 밥 차리는 것도 내가 하고, 이 밥은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서 밥은 준비해 놨거든. 그러면 밥 챙기고 김치 챙기고 간장 챙기고 고추장 챙기고 된장 챙기고 남새밭, 텃밭, 경상도에는 남새밭, 텃밭에 가가지고 오이 하나 따든지 고추 따가지고 와서 된장에 찍어 먹고,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설거지 해야지.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밥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곡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 작곡자들이 다 만들어 놨어. 내가 아니 점심 못 먹었다고 집에 와서 보리 심고 쌀 심어가 그 언제 키웁니까?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뭐 하느냐? 이 곡도 준비되어 있어.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 곡을 선정하고 밥상을 차리고 내가 연주하는 거고 내가 설거지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순서를 알아야 되지. 설거지부터 하고 밥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밥을 먹어야 씻을 게 있지. 그러니까 이 손가락 움직 번호를 철저하게 지켜야 돼. 이렇게 지키다 보면 나도 모르게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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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5번 손가락이 숙달이 되기 시작하면 어떤 곡을 연주해도 막힘이 없도록 편안하게 연주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비야에서 강조할 때 나비야 4분음표 하나를 쿵짝짝으로 연주하면 뭐 있다고 말씀드렸죠. 셋 있다는 표로. 그게 요거예요. 요거. 그죠? 운지 도도 랄랄라 시도 시라시 쿵짝쿵짝 4분음표는 쿵짝 음표를 보고 파란 게 나오면 얼른 먹어야지. 파란 게 뭐 구가 팔았나? 내가 뭐 파란 청단을 진짜배기로 들고 있어도 구가 안 나오면 그걸 내가 못 먹잖아요. 그럼 구가 나오면 얼른 먹어야지. 얼른 먹는다고 먹는데 그게 처음으로 구가 나온 건 조심해야 돼. 왜? 설사하잖아, 설사. 그게 이제 애드립이라고. 지금 먹어야 되나? 한 판 돌려서 먹어야 되나? 누가 싸기를 기다려야 되나? 여기 전략이 있어야 돼. 마찬가지로 음악도 전략이 있어야 돼. 야, 죄송합니다. 정신 차려. 전략을 세워서 연주해야지. 그냥 악보만 보면 들이대려고. 예쁜 아가씨를 만난다. 멋진 총각을 만난다. 어떻게 관심을 끌까? 전략을 세워야지. 무조건 찾아가서 아가씨 커피 한잔 할 거예요. 엄마 아저씨 미쳤어요. 미쳤지. 아가씨가 볼 때는 미쳤지. 내가 볼 때는 정상이지만 전략을 세워야 돼. 음악도 전략을 세워서 연주해야지. 어떻게 아코디언 연주하는 사람들은, 색소폰 연주하는 사람, 아코디언 연주하는 사람, 색소폰 연주하는 사람들은 10명이 모여도 똑같이 연주를 해요. 참 신기하지. 신기해. 전부 생각이 똑같나? 그만큼 악보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서울에 이틀이나 상황에 따라서 3일 정도 있을 거예요. 2일이나 3일.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오셔서 악보를 받는데, 악보를 받아가는데 어떻게 쓰는 물건인지는 설명을 듣고 가야 되잖아. 어떻게 쓰는 물건인지는. 그냥 주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절대 안 되지. 왜? 네가 알아서 했으면 지금 다 프로가 돼 있지. 뭐든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는 많지만 모르는 건 초등학생들에게도 물어야 돼요. 아는 체 하다가 도장 잘못 찍었잖아요, 옛날에.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그죠? 쿵짝. 8분음표 2개 붙으면 쿵짝.
8분음표, 16분음표 진행하다가 세대 따옴표만 나오면 쿵으로 라시도를 연주를 하면 된다. 라시도 이런 것도 매력이거든. 예. 쿵짝 쿵짝 쿵 랄랄라시도 쿵짝 이렇게 들어가면 돼.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면 쉽게 하려고 하면 쿵짝 쿵짝짝 하면 돼. 쿵짝짝 쿵짝짝 슬로우 락처럼 쿵짝짝을 치면 훨씬 멋있어. 보여줄까? 이 좀 쿵 할 때 쿵 소리가 나도록 뭘 하나 준비를 해야 되겠네. 쿵짝, 예. 쿵짝, 쿵짝, 쿵, 랄랄라, 시도, 미, 짝. 요렇게. 예? 이게 멋있다고. 같이 하는 거예요. 라시도, 쿵짝, 라시도, 미, 짝. 그죠? 쿵짝이니까. 라시도, 쿵, 쿵짝 쿵랄랄라시도 쿵짝 알았지? 요런 데서 뭘 하느냐 요런 데서 뭘 했느냐 요게 참기름 몇 방울 딱 떨어뜨리는 거잖아. 맛을 확 살려버리거든. 미역국에는 참기름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나. 내가 만들 줄 모르지만 미역국에 돼지고기 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 방법을 모르니까 이 고기에다가 돼지고기 넣 이게 미역국인데 돼지고기를 넣는 거예요. 미역국인데 막 생선을 썰어 넣고 말이야. 미역국에는 소고기다. 그게 방법을 아는 거지.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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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짝 맞죠? 쿵짝짝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애드립 때문에 뭘 낭비하지 마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애드립은 이 애드립을 연주할 정도면 이미 중급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중급 정도. 중급. 초급자들은 항상 노래에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봐. 이거 특별하게 생겼지. 16분음표. 16분음표 8분음표잖아. 그지? 8분음표. 그럼 쿵이네. 쿵. 점 4분음표가 뒤에 들어왔어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쿵짝 쿵 했는데 앞에 8분음표가 나왔으니까 쿵이 빠졌잖아. 그럼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돼? 짝 쿵짝 맞지? 쿵 요걸 짝 쿵짝 맞지? 신통방통하는 거예요 진짜. 요런 걸 아는 게 원리를 아는 거다. 요것도 똑같지. 쿵이 먼저 나왔잖아. 그러면 점4분음표는 짝 쿵짝 맞지? 짝 쿵짝 앞에 16분표가 없고 점 4분음표가 먼저 나온다? 그러면 쿵짝쿵. 그러면 앞에 8분음표나 16분음표 두 개 나왔다 그러면 앞에는 쿵, 뒤에는 점 4분음표는 짝쿵짝. 맞죠? 요렇게 악보를 딱 보고 음표를 딱 보고 머릿속으로 요거는 쿵짝쿵이 어디 갔나 이거는 쿵짝쿵이고 앞에 반박자가 먼저 나오면 뭐가 된다? 짝쿵짝, 짝쿵짝. 이런 걸 아는 게 실력이다. 뭐 어려운 거 없죠? 16분음표 첫 번째 쿵, 세 번째 짝. 맞죠? 랄랄라도 시라파미, 랄랄라도 시라파미, 도도, 그래, 도도, 여기서 한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요 왼을 껴서 요 도도시 요 나왔네. 쿵짝쿵 맞지? 도시 또 반박자 시야 쿵 여기에서 우리가 아빠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빠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것처럼 쉼표가 있어야 돼. 아빠가 쉬어줘야 돼. 아빠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빠가 아프시네요. 그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것처럼 여기서 이제 의미 전달을 하는 거예요. 도시 쿵 미파 요 또 나왔어. 요거는 앞에 쿵 짝에
요 셋 있다는 표는 8분음표에 셋 있다는 표잖아. 그죠? 요 8분음표 짝에 파, 미, 파 들어가면 되니까 파메 미, 파, 미, 파, 라 맞지? 미, 파, 미, 파, 라, 시, 도, 시, 라, 미, 파, 미, 랄라. 그런데 여기 애드립도 뭘 하면 쉬워진다? 애드립도 뭘 하면 쉬워진다? 계명을 읽으면 쉬워져요. 계명을 읽으면. 왜? 이 노래를 알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죠? 오늘 중요한 것은 요거 중간에 세디 따옴표 나온다 그러면 쿵으로 라, 시, 도를 연주하라는 거. 그 다음에 앞에 8분음표 16분음 두 개가 튀어나온다 그러면 점 4분음표 뒤에 나오는 게 쿵짝쿵이 아니라 짝쿵짝이다. 쿵이 앞에서 빠졌다. 요런 데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연주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요게 시도 미파미 도시 라미 라시 도도도 요 쭉쭉 빼주는 길게 늘어야 도도도 해봐. 쿵짝 쿵짝 도도도 시시시 이렇게 가잖아. 도도도 이 숨을 몰아쉬는 거잖아요. 막 쏙 터질 때 안타까울 때 우와 하잖아요. 그런 느낌 따다다 던져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30년 잃어버린 30년 돈 많은만 잃어도 눈 뺄가이가 해가지고 찾는데 30년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마음이 타겠어요. 따다다 시시시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시도시 쿵 미파 미파라 요거 설거지 정말 잘할 거예요. 이 설거지가 잃어버린 30년 요거 빨리 해달라고 얼마나 닥달을 하는지 요거 내 마음 별과 같이 그 다음에 큰일 났네 이게. 이 아코디언 2년 반 정도 한 그 제자가 이런 곡을 연주하고 있으니 얼마나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항상 노래는 가사를 계속 계명 읽고 연습하다 또 가사 한번 읽어보고 가사 속에 느낌 있잖아요. 가사 이 가사 이 시가 뭘 말하려고 하는 뭘 말하고 있느냐를 빨리 캐치할 줄 알아야 돼. 뭘 말하려고 하는 편지를 왜 써요? 시를 왜 써요? 소설을 왜 써요? 뭔가 전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들 군대 보내면 이놈 생진 편지 한 장 안 쓰던 놈이 군대에만 가면 아버님 전상서 안 해. 왜? 엄마가 생각나. 어머님 전상서 아니면 생진 그런 말 쓰지도 않더니만 군대 가더니만 한두 달 있으니까 어머님 전상서 고생하는 중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동안 평안하신지요 어머님. 그럼 엄마는 울잖아요. 세인장은 엄마 이러다가 어머님 이러니까 엄마는 그냥 눈시울이 확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 아들 내가 10달 동안 배 아파서 놓은 아들 이놈 자식 고생하고 있거든. 어머님 이러면 그 분명히 뭔 문제가 있어. 아버님 이러면 뭐 문제가 있어. 그죠? 그런 느낌을 전달하려 빨리 그 가사를 읽으면서 느낌을 잡아야 돼. 박자도 중요하고 계명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박자는 지켜야 되고 계명도 지켜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강약을 살려주는 거, 느낌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내가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가사를 통해서 그 느낌을 내가 알아야 돼. 오늘도 건강하시고 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화려강산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피쌤이었습니다.